자, 안녕하세요. 기사기 친구들. 자, 오늘 4강입니다. 4강 고조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를 배우고 이제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첫 국가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하는 거 먼저 이쪽에 제가 지도랑 일단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그림을 남부럽지 않게 못 그려요. 그래갖고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또 그려다 보면 또 삐뚤삐뚤 틀릴까봐 지금 먼저 이렇게 좀 그려 보았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신화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각국의 그 신화들이 있습니다. 건국될 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황제, 뭐 요순시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신화적인 얘기가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단군 신화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신화적인 얘기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배웠죠.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역사서는 바로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련은 당시 왜 단군을 그 당시 이야기로 했을까라는 거죠. 당시 이련은 시대적 배경은 원나라 간섭기의 그 민족적인 하나의 그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단군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도 이 단군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승유라는 사람이 또 제왕 운기라는 책에서도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연도는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의 가장 좀 신화적인 황제로서 두 명이 있어요. 요순 임금이라고 있어요. 요순 시대. 우리가 그 사료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그 가장 중국에서 또 태평성대 중에 하나가 요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순 하면은 최고의 중국의 또 신화적인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요 임금이 즉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그 동국통감에서 바로 이 요 임금 시대 때 단군이 출현했다 해갖고 우리가 편년을 기원전 2333년으로 잡고, 그거를 현재 우리가 2333년에 건국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그러니까 2333 더하기 2020 하면 거의 4353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 반만년의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이 BC 2333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활동 범위를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지도를 잠깐 제가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이거 역사 공부할 때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튀어나온 데를 뭐라고 하죠? 반도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데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만이라고 하죠. 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쪽 튀어나온 반도가 뭐예요? 여기가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칭다오. 청도죠. 칭다오하면 뭐 맥주하면 칭다오인데, 여기가 왜 맥주가 유명하냐면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은 그 당시 독일이 바로 여기를 여기 이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맥주가 유명했던 게 이 산둥반도 칭다오 지역이고, 여기 튀어나온데 이쪽 반도는 여기가 바로 또 야오동반도입니다. 발음 나는 데로 하면 야오동반도, 한자로 쓰면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야오동반도, 요동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쵸, 요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요하강, 그러니까 한자로는 야오어강이라고 있어요. 야오어강. 그래서 이 야오어강의 서쪽이 요서, 야오동강의 동쪽이 야오어강의 동쪽이 요동, 그러니까 야오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사 배울 때는 요서 지방까지 진출해왔다, 뭐
그 다음에 요동지방까지 진출했다면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초창기 때 바로 요서와 요동지방을 모두 다 차지했었던, 원래 시장은 저쪽에서 시작했고요. 이동하게 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이 요서와 요동, 그 다음에 야워강을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뭐 구분을 쓰실 분들 뭐 여기가 산동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야오동반도, 그 다음에 요하강을 관계로 요서와 요동이다 라는 것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삼국유사에 있었던 단군신화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쇼쇼쇼 하느님이죠. 하느님. 환인이라는 게 있고, 환인. 자, 이 환인의 아들이 있어요. 환인의 아들. 아들이 바로 누굴까? 이게 바로 환옹이라고 해서, 자,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 뭐 이렇게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환옹이, 자,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 플러스 몇 명, 3,000명. 자, 3,000명의 사람과 같이 내려옵니다. 3,000의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게 되고요. 자, 이때 내려왔던 애들이 뭐 풍백,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우사, 뭘 다스리는 거예요? 우사,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 다음에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이런 거를 장악할 수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날씨와 관계 있죠. 날씨는 뭐와 관계 있어? 바로 농경사회다. 자, 농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군신화 또 내용을 보면 교과서에 여러분 다 실려 있습니다.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도 된다는 거야. 이러면 또 어떤 거야? 풍백우사 운사도 어느 정도 또 높은 사람이겠죠? 계급이. 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계급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요 두 케이스를, 이거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단군신화에 알 수 있는 게 농경 플러스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얘기 있죠. 자, 곰과, 자, vs 호랑이. 호랑이.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자,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이게 좀 요즘 시대 코로나 사태에서 이걸 좀 빗대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자가격리에 효시가 신화 속에서 있다 하면서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자가격리하면, 우리 지금 2주죠? 100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우리 곰토템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풀이하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토테미즘을 배웠죠. 그러니까 곰을 토템으로 하는 하나의 부족사회가,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하나의 또 부족사회끼리 다퉜다가 누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까? 곰 토템을 하는 쪽이 승리를 거뒀죠. 우리가 이게 웅녀라고 표현되는 곰 토템을 하는 쪽이 승리를 거뒀고, 환웅하고 환웅은 뭘로 보냐면은 이주민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곰 토템을 하는 사람, 얘가 좀 셌나 봐요. 얘가 셌겠죠. 어디서 온 거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디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기 여기와 여기가 이제는 합쳐지게 되고, 단군이라는 사람이 출범을, 이게 또 고조선의 신화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이하시기도 합니다. 유력한 얘기죠. 또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또 황선민 선생님 좀 얘기할게요. 이 우리 역사에는 또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받은 민. 바로 우리가 그 선민사상을 가장 어디서 선택받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하늘에서 선택받았다.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얘기됩니다. 이게 바로 또 선민사상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두 토템을 믿는 부족끼리에서 곰 토템하고 이주민이었던 환웅족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나온 게 바로 숑. 자, 단군. 자, 단군 왕검이다. 자, 이거는 단군 왕검은 합쳐진 용어죠. 아시다시피 단군은 뭐의 짱이야? 제사. 제사장. 제사장의 의미가 단군이고 왕검은 뭐겠어요? 그럼 제사의 판. 좀 약간 상대적인 측면. 정치장.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제정일치. 자, 제정일치사회라는 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단군신화의 내용이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단군왕국 제정일치사회를 또 얘기해 준다는 것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역사 얘기로 잠깐 또 사라졌나 보네. 역사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요쪽이 좀 또 한국 사회에 또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역사로 봐야 될지, 어디까지 신화로 봐야 될지, 또 민족주의 쪽에서는 이 단군이 고조선의 영역이 무진 크다, 넓다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약간 현재 교과서에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것도 고민해볼 상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역사로 받아들여야 할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화에서는 이 기원전 2333으로 보는데 원래 그 고조선이라는 게 중국 역사책에서 최초로 등장한 거는 기원전 7세기쯤이라고 합니다. 관자라는 책에서 여기 고조선의 그 국가 체제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쟁거리가 합니다. 제가 또 그 대학원에 또 지도 교수님이 또 여기 전형적인 또 그쪽 최고의 우리나라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여하튼 고민해볼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하튼 다시 이제는 본격적인 역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신화를 했으니 이제 건국. 자, 초창기 어떻게 나라가 건국됐는지 여기도 약간은 신화와 좀 연계선상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된 겁니까? 그쵸, 아직 철기는 아니고 바로 이 청동기. 자, 이 청동기. 자,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합니다. 자,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널리 건국 이념이 뭐합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교육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정신 중에 기본 이념 중에 이념이 이거예요. 무슨 인간? 바로 홍익인간.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갖고 자 건국이 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계속 반복되는 거고.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걸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밑에 실려 있는데 우리가 현행 교과서에서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 고조선 안에 두 개의 조선밖에 없는 거예요. 단군이 만들었던 무슨 조선? 단군조선. 다음 우리가 기원전 194년 이따 배울 텐데 바로 누구 있어요? 위만이 했었던 위만조선, 이조선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군 이야기는 자 계속 구전됐고 저기 이련이 삼국유사에 고려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조선 때까지 이 단군 이야기 계속 뭐 기록돼 있겠죠. 그런데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조선이 있었어요. 이 고조선 안에 어떤 조선이 있었을까? 바로 자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자조선. 자, 그러면 자 일단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요 기자조선 또 뭘까?
기자조선. 자, 그러면 단군조선은 단군이 세운 거고, 위만조선은 위만이 세운 거고, 그럼 기자조선은 누가 세운 거야? 기자가 세운 거겠죠, 기자. 자, 기자. 너는 누구냐? 기자. 여러분들 그 칠주전국시 때 제자백과 문과 친구들 이제 윤리사상 배울 때 바로 많이 또 배울 테고, 우리가 자자 들어가는 사람 누구 있어? 공자, 그다음 맹자, 또 뭐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 제자백과 때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럼 자가 뭘까요? 자 뒤에 이때 무슨 자가 뭐 유행어야? 여기서 여러분이 자라는 거는 선생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을 선생하는 겁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공선생, 맹자 같은 경우는 맹선생, 순자 같은 경우 순선생이죠. 기자도 기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공자는 이름이 뭘까요? 구예요. 구. 근데 원래 이름 공구입니다. 공구. 근데 공자 공선생이에요. 공선생. 기자 기선생.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선생 대접을 받을 만큼 상당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언제냐면은 은나라. 여러분들 은나라 요즘 표현 안 쓰죠. 상나라. 중국이 최초의 나라는 하나라. 두 번째가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있을 때 이 상나라가 멸망하고, 이 상나라 인물입니다. 기자가. 이 상나라 멸망하고 주나라가 만드니까 봉건제에 나오는 주나라.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강조했던 건데, 상나라면 각골 문자가 유명하고요. 요 애들이 자 만들어지니까 우리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나라 인물이었던 기자가 주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슝 이동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그래서 다시 고조선을 약간 뭐 풍속과 예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문명화시켰다는 솔직히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명화좀 그렇게 돼 있을 때 막 많은 중국의 그런 거를 발달시켰다고 하면서, 당시에 그 성리학자, 그 중국의 소중화 질서에 있었던, 중화 질서 안에 있었던 성리학자들은 야, 우리 이렇게 뛰어난 기선생이 우리를 이렇게 발달시켰어 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게 기자조선입니다. 자, 근데 이 기자조선은 현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정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그냥 그 중국식 사사에 따지면은 기원전 12세기에 12세기 그러니까 주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자가 이동을 했고, 당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지면 책봉했다라고 하는데 인정하지는 현재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게 당시에 책봉을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없어요. 중국식 사서에 따지면.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기자가 일로 왔으면은 일로 온 거죠. 아직 그때는 고종의 중심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그 중국의 은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황하강 유역이죠. 황하강 유역. 이 황하강의 문화 그 고고학적 사료가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부정하기도 하고요. 이게 언제 또 많이 이용됐었냐면은 일본 애들이 식민사관 했을 때도 또 많이 이용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요, 타율성론이라고 있어요. 조선 너희들은 거의 맨날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맨날 죽었냐? 주구장창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니네 시작도 기자부터 시작했다 하면서 식민사관에도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정하는 이론 중,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일본 애들이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족보로 따지면 기씨들 있죠. 여러분 기성용, 축구선수 기성용 기씨, 그다음에 또 그 한씨가 있어요. 그 한씨가 청주 한씨인데 한씨, 우리 친구들 한씨도 있겠죠. 한씨 이런 사람들 그 족보를 보면은 기자가 좀 약간 거기 족보에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선우 씨도 또 그렇다고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기자선이 교과서 한번 있으니까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은 건국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디다 정리를 할까? 여기다 그냥 보이죠? 여기는 잠깐만요. 잘 보이나 볼게요. 여기다 정리 밑에랑 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는 발전입니다. 발전. 자, 여기다 할게요. 발전.
발전. 아유 잠깐만 이게. 좋아 좋아. 아 이게 선생님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겔스나 한번 그뭐 웨거턴 이렇게 좋은 거 저기 인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질도 좋고 찍어주신 분도 있고 옷 코디해 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이거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매번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하면은 막 이렇게 줌도 해주고 근데 이거 혼자 찍다 보니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발전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원전 2333년인데 본격적으로 역사책에 이 고조선에 대한 존재가 나온 건 기원전 7세기고요. 점차 계속 5세기 정도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 전국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문헌에서. 그래서 자 BC 다시 BC 비포 크리스트 기원전 5세기 이 고조선이 이제는 청동기 문화를 빠이빠이 하고 찰기 문화를 자 기원전 5세기가 되면은 철기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철기라는 이러한 최고의 당시의 최고의 문물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니까 급속도로 또 여기 고조선도 발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거에서 기원전 4에서 3세기로 갑시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BC 4세기에서 이제 3세기로 되면은 자 다시 이 지도를 볼게요. 전에 한번 제가 춘추 전국시대 춘추나라는 5나라 춘추 5패 전국시대에는 누가 있면 7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시대가 이제 이 중국은 당시 이쪽까지 못 갔습니다. 양쯔강 부분은 이쪽에 다 이제 7개 나라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고조선과 이렇게 맞닿고 있었던 나라 중에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 그 중에 연나라에 장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진계 멍멍이었게. 이 연나라 진계랑 고조선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3세기 때 되면. 당연히 고조선이 이겼을까 졌을까 패배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어떻게 3가지만 나와 있어요? 계속 고조선은 여기 있었다. 요동 중심설. 고조선은 아니다. 한반도에만 있었다. 한반도 중심설.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동설입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이동설이 가장 주류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설이 얘기해주는 가장 또 큰 증거 이 연해 진계의 침입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라는 게 주류설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기원전 4에서 3세기 때가 되면은 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바로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연나라. 연나라 진계가 침입합니다. 진계 써줄게요. 연의 진계라는 장수가 침입하고요. 여기와 대립을 하게 되고요. 상당히 그래도 고조선이 싸움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세졌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아유 너무 급격하게 뭐랄까 힘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계에 대립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고조선 이동설,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중심지가 이제는 요아지방,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는 이동설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 사례 한 줄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제 기원전 또 3세기 이동했어요. BC 3세기. 하지만 고조선 멸망하진 않았으면 이동만 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 3세기가 되면은 이제 고조선 왕의 우리가 이름 같은 걸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왕이 이제는 우리가 사료에 나와 있냐면은 자 이걸 정리할게요. 부왕 그래도 이거
부왕, 부왕, 부왕. 왕 이름이 부야. 왕 이름 아니고 묘가 부겠죠. 부왕. 그 다음에 준왕. 준왕은 좀 유명합니다. 준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왕위를 계승했고요. 부왕 준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왕위를 계승했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왕권이 안정화. 자, 왕권이 안정화됐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되고요. 다음에 이건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고조선에 또 관직명들이 나옵니다. 관직명. 우리가 관직 같은 물론 장관, 차관, 교장 선생님 이런 관직이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 생기는데 특히 상, 상,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 상경, 대부, 일단 장군, 경은 안 쓸게요. 요런 상, 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료 사회도 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반을 통해서 신하의 모습, 신하의 단군 신하, 그 다음에 건국하는 거, 그 다음에 기자손 얘기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사례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제 반 했네요, 반. 아이고, 물 한 잔 먹고. 자, 그럼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한 하나의 또 고조선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잠깐 이동할게요. 이렇게 탑점. 이게 이제는 이것도 참 그래요. 이 영상 찍만.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 다른 사설이나 EBS 사교육 여기에 다 이렇게 교본이 뜰 텐데 우리는 선생님 이거 그래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번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인물 아주 또 누가 등장하냐? 기원전 194년에 요 인물 위만이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위만 조선이 이제는 단군 조선은 이제 위만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만 조선인데 자, 위만 조선이 언제 시작되면은 기원전 194년입니다. 일단은 위만은 자 언제 이주하냐면은 중국의 최초의 왕조 진시황의 진나라. 근데 진나라 오래 못 가죠. 다음 왕조 한나라. 그래서 이때 위만이 그 진한 교체기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요 혼란기 국가가 국가끼리 변할 때는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쟁도 많아지고 이런 진한 교체기 때 종이 울렸어요. 지금은 진한 교체기가 아닌 수업 교체기네요. 하지만 우리 수업합니다. 자, 진한 교체기 때 바로 위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진한 교체기라고 넓게 잡지만은 언제 이동하냐면 한나라 때 진한이 누구의 부하였냐면 노간이라는 사람의 부하였어요. 노간. 그냥 이야기예요. 노간의 부하였는데 그 노간이 원래는 한나라를 세웠던 한 고조한테 저쪽 병방 지역을 책봉받습니다. 이 지역을 책봉받는 거예요, 거의. 이 지역을 책봉받는데 그래서 책봉받다가 이제는 그게 바로 군국제라는 하나의 또 지방통치 제도인데 하여튼 한 고조는 중심지 수도 지방은 자기가 군현제라고 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 이렇게 봉건제를 주었습니다. 그게 군국제인데 여하튼 근데 이거 영지를 다시 삭탈하려고 했어요. 뺏어오려고 이게 주었던 봉건제로. 그래서 노관 같은 경우는 흉노로 갑니다. 그러니까 흉노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왜 흉노로 갔는지는 미스테리인데 저도 그래서 옛날 대학원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 흉노 쪽에서 이 노관한테 넘버 2의 자리를 준다고 했었어요. 자연왕 자리를.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준다니까 노관을 가고 근데 이 위만은 안 갔어. 자기가 따랐던 노관을 안 따라가고 한반도로 옵니다. 한반도 우리 고조선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위만이 우리 민족이란 우리 그 계열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저기 흉노로 안 가고 일로 왔냐? 우리랑 더 가까우니까. 여하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왔어요.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냐? 준왕이에요. 준왕. 이 준왕이 자 그래? 이만 왔어? 그럼 너한테 1000명의 군대랑 뭘 맡겼냐면은 이쪽 이 변경 수비를 맡깁니다.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 방어를 맡긴 거예요. 휴전선 방어. 철책 근무를 시키는 거야. 하지만 결국은 이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역대 첫 쿠데타입니다. 결국은 이 준왕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왕이 그게 나중에 또 진안으로 갔다고 하는 또 유력설이 있는데 이 사만에 그러니까 진나라는 나라 세워지는 게 마음 변한 진안 이렇게 그 사만에 또 이 내용이 나올 때 이 진이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의 또 중심 진이 그다음에 진안이 가장 많이 갔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이 진안 교체기 때 위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이민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변경 수비를 맡겼는데 위만이 준왕 너 가 쿠데타. 그래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 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권을 탄탈하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거 이 연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원전 194년 이만 조선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원전 BC 194년에 이만 조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기 문화를 수용한 건데 일단 이만 조선 하면은 자 이 외에 이제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철기 문화. 이만 조선의 키워드가 그거예요. 절기 문화를 본격적 수용했다. 자, 어폐가 있습니다. 예전에서 하여튼 한참 전에는 철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교과서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만조선 때 철기 문화가 수용됐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 타율성론의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나왔던 또 기록도 있겠고요. 고고학적 증거도 있으니까 이때는 철기 문화가 처음 들어온 거. 이때는 본격적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핸드폰 얘기 또 하면은 뭐 5G가 있는데 5G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고 안 샀어 기술력이 안 돼. 이제는 왕창 한반도 전역에 철기 흔하게 철기가 된다고 5G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플러스 중개 무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활발하게 하는데 이거 선생님 중개 아이가 맞아요. 중개 정답 둘 다 맞답니다. 둘 다 맞답니다. 하여튼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중개무역 어떻게 했냐? 여기로 설명해 줄게요. 아까 준왕이 자 그냥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준왕이 내려와서 진나라를 세웠고 다음에 중국 한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이제 누가 있는 거야? 위만이 있는 거야. 당연히 가운데서 무슨 무역을 하기가 좋아? 중개무역을 하기가 좋죠. 그래서 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위만이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한나라.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추가 되겠습니다. 자, 여튼 여기가 이제는 이러한 중개무역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죠, 중국에서. 자,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인데, 자, 이만조선은요, 기원전 194년에 출범해서 기원전 108년까지 갑니다. 86년인데, 위만 다음에 왕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그러면 위만 다음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 이름이 우거왕이에요.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 정도가 되겠죠. 손자가 되겠는데, 그때 우거왕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누가 멸망시키냐면은, 자, 그 한나라에서 가장 센 황제가 있습니다. 이야, 무서워요. 누구냐? 무제라고 있어. 무제. 그럼 그래도 그 각 나라의 중국사에서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바로 이 무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 여러분들 실크로드, 비단길을 또 개척한 인물이고, 우리 고조선도 결국 멸망시키고, 흉노까지 이 사람이 그게 민족이니까 뭐 멸망 흉노까지 정벌하고요. 이제 베트남까지도 정벌했던 사람이 바로 무제입니다. 진짜 센 놈이에요. 진짜 센 놈인데, 이 한무제, 그 한무제 씨이 이제 고조선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중개무역에 대한 하나의 불만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고조선이 또 누구랑 친했냐면은 여기 또 흉노와 친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무제가 불만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무제에게 센 놈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한 무제와의 한판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한 무제에 의해서, 자, 갑자기 한 무제에 의해 고조선은 멸망됩니다. 언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당시에 정말 나름 한나라에서 상당한 대군들이 옵니다. 육로를 오기도 하고요. 해군도 들어와.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전 세계 최고, 미국하고 싸운 거랑 마찬가지. 근데 1차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 고조선이.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지려면은 외적 요인도 있지만 내적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우리 우광이라고 하죠. 마지막 왕 우광도 결국은 우리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하여튼 내분에 의해 멸망, 어차피 이 내분의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내분이 결국 자기들끼리 갈라지고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이득이 될까, 신하들이 뭐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분에 의해서 또 하나의 큰 멸망의 원인을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좀 그냥 이렇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위만조선이 끝인데, 또 위만조선 또 얘기를 하면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위만은 이 사람을 자, 40분이 됐네요. 또 과연 어떤 요 위만이 어떠한 중국 세력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으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 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위만이 왔을 때 무슨 옷을 입었다? 하얀 옷을 입었다. 우리 백이 민족이잖아요. 다음, 위만이 왔을 때 머리에 뭘 틀었다? 상투를 틀었다. 상투를 틀은 거는 또 우리의 또 전형적인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입니다. 다음에 나라 이름을 또 어때요? 그냥 고조선 쓴 겁니다. 우리가 고조선 안에 그냥 위만이 정권을 탈탈해서 위만조선을 부르지만은 우리 계속 이제 고조선 범주 안에 요 위만을 넣어주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중국이었으면 중국과 상당히 순응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중국과 이렇게 또 대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만이 우리 민족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결국은 한 무제가 멸망시켰어. 그러면
이 한반도 땅, 이 고조선의 영역 안에는 중국 애들이 뭘 설치했었냐면은 자, 이걸 설치. 숫자에 되고 한거 할게요. 한 사군을 설치.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설치하는 겁니다. 군.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지방 행정제도를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행정제도. 그래서 뭐 부여군, 뭐 예산군, 뭐 이렇게 분하잖아요. 이러한 군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군을 설치했냐면은 낙랑군. 그 낙랑공주 할 때 그 나라랑 다른 겁니다. 일단 낙랑군. 그래서 낙랑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임둔군. 임둔. 이게 왜 갑자기 임둔은 검은색인가요? 낭낭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진번군. 다음에 현도군. 낭낭, 임번, 진돈. 진번, 현도. 낭낭, 임둔, 진번, 현도 해갖고 이렇게 4개의 군이 낭낭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이라고 해서 한 4군을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요 낭낭군이 더 중요하냐? 이건 금방 없애요. 금방 없앱니다. 우리가 저항했겠죠. 저항했는데 낙랑군은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가냐? 고구려 시대까지 가요. 4세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미천왕 때 요 낙랑군을 없애게 됩니다. 이거 그 낙랑군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이 낙랑군의 가요 성격에 대해서 또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평양 부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또 유물까지 발견돼. 하여튼 낙랑군의 존재가 상당히 또 우리 역사에 오래 갔다라는 거. 이게 아직 교과서에 들어가기엔 조금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 조금 그런데 이것도 많이 또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낙랑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멸망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대한 사회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사. 자, 고조선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사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팔조법. 법이 몇 개? 8개. 그런데 요 8개 중에 5개는 몰라. 몇 개만 남아있어? 3개만 남아있습니다. 자, 자, 그 3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을 죽인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죽을 사자요. 어때요? 죽여버려요. 자, 사람을 죽인 자, 죽이자. 다음, 도둑질을 한 자. 도둑질. 뭘로 삼아? 노비로 삼는다. 자, 도둑질을 한 자가 있으면은 많이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럼 뭘로 갚아라? 곡식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나, 둘, 3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또 해석을 하게 되죠. 바로 뭐가 있다? 곡식으로 갚아라. 그 다음에 도둑을 했어. 뭘가 훔쳤어. 그럼 널 노비로 삼는다.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는 자, 사유재산이 있다. 재산. 또 하나. 또 계급의 모습 같은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개의 법으로서 모든 게 국가가 제어가 됐나 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 8조법을 우리 다 다스릴 수 있겠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게 한 9년이 설치가 되고 나서 8개의 법으로는 그 사회 통제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자, 요 8개의 법이 자, 60여 개로 증가합니다. 뭐에 설치? 한 9년이 설치되고 나서 요 법이 60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사회가 그만큼 뭔가 다툼도 생기고 또 다툼도 많아졌고 또 사회가
뭔가 좀 어지러워졌다는 거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중국 세력이 일단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또 이 중국 세력과 기존 또 고조선인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꽤 찍었네요. 고조선 하나 갔다. 아이고 이렇게 또 한바닥 한 판 딱 정리를 또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은 저기 저희 뭐 공지사항 게시판도 좋고 수업자료 게시판도 좋고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조선 논란도 많아요. 재밌어요. 그래도 뭐 많이 이야기 뭐 들어보면 재밌고 이거 해석도 할 것도 많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논쟁거리고 요즘 기자조선도 그렇고 위만도 그렇고 야 역사에 또 재밌는 하나의 국가를 했습니다. 5강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 나라의 상자입니다. 부여, 구글, 역조동에 사만 여기는 암기예요. 암기 제천에 언제 있고 이런 건데 암기할 게 조금 있는 게 거기입니다. 하여튼 또 다음 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